오늘은 전의 영상에 이어 다른 각도에서 사후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주제네요. 만약 사후에도 다른 세계가 있다면, 즉 생명이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후의 세계는 각 지역, 문화, 종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종교에서는 사망 후에 영혼이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회는 아니겠죠. 불교에서는 윤회의 개념이 있어서 6가지 경험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이 세계가 가상세계라면 죽음은 단순히 가상 게임을 끝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차원의 상승과 하강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2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윤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방향으로만 상승하거나 하강한다는 점이죠. 또는 현재 차원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전생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 가장 과학적인 설명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끝입니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죠. 육체에서도 그 어떤 실체도 없는 상태라 가장 무서운 일이겠죠. 이 얘기는 죽음은 종점을 의미하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세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론상으로는 죽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죽어본 적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는 인간이 사망 후 다시 부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사망 후 다시 부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통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후의 세계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무엇을 보았는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그가 임사 후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진실을 얘기했음에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부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신부가 공신력은 있긴 합니다만 임사체험을 한 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만약 원래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극도로 과학주의자나 혹은 철저한 무신론자여서 처음부터 사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사후 세계를 보았어야 합니다. 이런 예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제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주 유명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에 한 사람이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출간 후 바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2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매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책 안에는 저자가 임사체험을 한 뒤에 보았던 장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책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저자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에번 알렉산더입니다. 에번은 유명한 의사이자 뇌신경외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아버지도 매우 유명한 뇌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 알렉산더 가문은 가족 모두 유명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회에서의 엘리트들입니다. 에번은 1980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더크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더크 대학은 남아버 대학이라고 불립니다. 총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많은 유명인사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닉슨이나 빌 게이츠의 아내 등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매우 강합니다. 많은 NBA 스타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농구 스타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중 한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캐리 어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농구를 잘하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확신한다 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뒤로 다음날 바로 미국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랐었죠. 그래서 에번은 매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권위 있는 뇌외과 수술 의사로 활약했고 일생을 뇌과학 연구에 전념했기에 확실한 과학자죠. 그는 전에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 책의 출간을 위한 작전일 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에번은 우수한 뇌신경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죽음의 선에서 되돌린 경험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으로 사후 세계를 접한 것을 보곤 합니다. 에번의 환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구조하는 동안 저는 캄캄한 터널 같은 공간 안에 있었고 캄캄해서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먼 곳에서는 마치 출구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빛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아갔고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결국 비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때 옆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여기에 속하지 않아. 빨리 돌아가. 그리고는 갑자기 마치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병상에 돌아온 느낌을 받으며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회상해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사망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에번은 많은 환자들이 임사체험으로 비슷한 경험을 겪은 것을 접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뇌과학의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고 설령 환자들이 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해도 일종의 기억상의 착각이나 뇌의 환각 혹은 그냥 꿈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 의학회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몇 가지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85년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의사들이 자신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구조 중 갑자기 자신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둥둥 떠서 천장을 통해 천천히 밖으로 나가서 병원의 옥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본 것은 꿈과는 달리 흐릿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옥상에서 빨간 신발 한쪽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 밑에서 구멍이 열리면서 빨려 들어가는데요. 결국 수술실로 자신의 몸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깨어난 후 그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병원 옥상에 있었는데요. 빨간 신발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꿈을 꾼 줄 알고 웃으면서 푹 쉬라고 얘기해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호사는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옥상에는 진짜로 빨간색의 신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건물 옥상은 일반 환자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이 병원에 임시로 실려온 거였고 아직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옥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층에는 무섭게도 빨간 신발 한쪽이 있었네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3년에 일어난 사례인데요.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인해 임시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중에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조할 때 그녀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둥둥 뜨지도 어딘가에 빨려가지도 않았지만 쭉 그 방에 있었고 자신을 구조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 방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응급인원들의 위치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깨어났을 때 즉시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구조를 시도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 외모, 그리고 응급실의 구조와 기계들의 위치나 상황들을 묘사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말들이 완전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을 더 충격적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잘 맞췄다기보다는 이 여성은 천생적인 전맹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본 것들은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녀는 대뇌에 사물의 형태에 대한 기억이나 환각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굴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례는 특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사례죠. 전맹인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비록 이렇게 과장된 사례들이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환자들은 공신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도 그냥 환각이나 꿈일 뿐이라고 경시하곤 합니다. 설령 진실이어도 일반인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번도 이 보고서를 보았을 때 별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에서야 그는 직접 경험한 일로 인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로 2008년 11월 10일 밤 그는 집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 3시, 4시쯤
갑자기 등과 머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아내도 그의 움직임을 느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불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즉 새벽 5시 6분쯤에 아내가 깨어났을 때 남편이 반응이 없음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은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동료 의사가 그의 병원을 검사했으며 결론은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됩니다. 이건 무슨 병일까요? 인간의 척수와 뇌의 외부에는 수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막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병의 치사율은 감염된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의 경우 감염된 세균은 대장균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심각한 종류의 질병이고 사망률은 90% 이상입니다. 10%로 행운이 따라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확률이 100%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이 병에 걸린 후 후유증이 없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후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그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의사들은 혼수 상태가 일주일 이상 넘으면 기본상 식물인간이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저항률을 뚫고 깨어났으며 행운스럽게도 그 어떤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심각한 뇌막염에서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에게 행운이 따르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에번에게 이 경험은 이제 겨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회복한 후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즉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진료 기록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그의 세계관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는 내가 혼수 상태에서 본 것을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일 때 어둡고 캄캄한 공간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공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주위에는 벽이 있었는데 벽 속에는 혈관이 있었으며 그 벽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사람의 자궁 안에 있는 것 같다거나 태아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약간 두려웠지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매우 눈부신 빛이 비춰졌고 빛은 빠르게 퍼지면서 주위를 완전히 감싸갔습니다. 주변의 어두운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수도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어딘가로 전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그는 날고 있었고요. 날고 있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우 유쾌하고 편안한 예배당 같은 느낌의 음악 소리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 세계는 그가 본 적이 없는 세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날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옆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구름 덩어리가 나타났고 구름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 3개의 세계에 들어갔었는데요. 각각의 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수도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식을 잃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겪고도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으며 그냥 자신도 환각이나 꿈을 꾸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붕괴되었던 것은 바로 이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에는 그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뇌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뇌수막염에 감염되어 뇌에 영향을 주었고 전체 뇌는 부어오르게 되었으며 단지 심장박동을 유지하는 몇 가지 기본 부분만 작동했을 뿐 기타 부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억도 되살릴 수가 없고 꿈도 꾸지 않으며 환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억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가 깨어났을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기억이 공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일 때 너무 선명한 장면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번의 영혼은 정말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체험 속의 한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여성이 나타나서 잠깐 말을 나눴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낯선 사람이라는 점은 확신했는데요.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시간이 흘러 1년 후에서야 우연한 상황에서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설명하자면 시간을 좀 더 쭉 앞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에번은 사실 알렉산더 가문의 한 양자입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알렉산더 가문에 입양되었습니다. 에번은 왜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아버지는 18세, 어머니는 16세였기 때문에 두 명의 고등학생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친절한 알렉산더 의사에게 입양됩니다. 이후 에번은 알렉산더 가족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태껏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친부모는 나중에 결혼하고 한 남자 아이와 한 여자 아이를 낳습니다. 즉 에번의 친남동생과 여동생이 되겠죠. 그러나 53세가 되던 해 에번은 처음으로 자신의 친부모를 만납니다. 다시 말해 에번은 병에 걸리기 1년 전에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고, 여동생은 1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뭔가 짐작되시죠? 맞습니다. 그가 본 이 사람은 바로 이미 사망한 여동생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모는 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슬퍼했기 때문에 에번에게는 여동생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번이 죽음 가까이에서 돌아온 후 그의 여동생의 사진을 에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왜 보내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명의 아이를 잃었지만 다행히 또 다른 아이는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응원의 의미로 가족 사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에번은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가족이 맞이하러 온다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 순간 에번은 자신이 혼수 상태일 때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절대 환영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즉 여동생의 얼굴과 목소리는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상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동생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운스러웠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며, 이러한 임사체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특별한 의미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그는 죽음이 생명의 종점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매 순간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행복함을 느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는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죽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가정의 행복을 특별히 중요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의사직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동생에게 특별히 감사해하고 있으며 여동생이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이 그를 돌아가라고 말했으니까요. 임사체험의 사례들에서 아시아인과 유럽인은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천당이나 하나님이나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에번은 여동생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환자는 임사체험에서 아버지가 하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얼핏 상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형상과 비슷합니다. 아시아인들의 임사체험에서 본 것들은 또 다릅니다. 유사한 아시아인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에번의 사례처럼 임사체험 관한 기억은 대뇌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특히 얘기했었던 맹인 여인의 사례는 대뇌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면서 너무 흥분했을 겁니다. 일어나서 다짜고짜 의사를 붙잡고 자기가 봤던 장면들을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의사는 아주 많이 놀랐었겠죠. 그럼 에번의 사연으로 추측해볼 때 다음 세계에서 누군가가 안내해준다면 친척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에번은 길러준 양부모를 본 것도 아니고 평생 보지 못했던 혈육이 섞인 여동생을 봤으니까요. 인간이 본능으로 느끼는 핏줄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에번은 얘기합니다. 그는 절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같이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과학이 이러한 현상들의 존재를 접근도 해보기 전에 부정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죠.